다음은 유관순 열사와 이타주의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백석대학원 MPO 경영학과입니다. 다음은 이타주의의 사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타주의, 이 부분은 타인을 위한 선, 다시 말하면 이익을 행동과 의무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입장으로서 윤리적 이기주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는 윤리적 에고이즘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공리주의와 대립되는 것이 바로 이타주의의 사상의 기본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선, 그리고 행동, 그와 함께하는 의무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그 맥락이 매우 함께 깊이 생각할 부분이고요. 특별히 이기주의 앞에 윤리적 이기주의라는 말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공리주의와 대립된다라는 여러 가지의 그 융합적인 그런 사고와 복합적인 사고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이 이타주의의 사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도 유럽어의 어원인 알트루이즘, 이것은 바로 어거스트 꽁트가 사용하기 시작하여 정착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종교의 율법에서 볼 수 있으나 이기주의와는 달라서 그 순수한 학설 형태는 발견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감정학파와 공리주의, 그리고 그 밖의 많은 입장은 부분적으로 이타주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인간의 이기적인 경향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극단적인 이타주의는 독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 율법, 이런 곳에서는 사실은 이기주의와는 다른 그 순수한 학설 형태는 발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의 율법에서는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의미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 영국의 감정학파, 공리주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사실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기주의가 아닌 이타주의를 포함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깊이 좀 더 들어가서 그래도 팩트, 사실상을 살펴보면은 인간의 그 이기적인 그 경향은 사실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누구나가 인간이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나타내고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여기에 하나의 핵심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극단적인 이타주의는 독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맥락을 조금 더 우리 의미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타적 성향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이익 그리고 복지보다는 타인을 먼저 고려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지며 자기 자신은 그러한 행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본다는 것, 왜냐하면 이타적인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내 이익이나 내 복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타인을 먼저 고려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주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스스로가 그런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타주의라고 하는 그 사상은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사회가 존속하는 데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역사의 흐름이 매기 흘러가는죠. 역사가 흘러가면서도 그 이타주의라고 하는 사상은 사회가 존속하는 데 굉장한 큰 영역을 갖게 되고 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기적인 마음만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역사라고 한다면 그 나라와 민족과 그 역사가 이렇게 인류애라든지 좀 더 공익적인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거나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가 존속하는 데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상이 뭐냐라고 하면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 사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상은 사실 그리스의 이상, 그리스의 이상과 유대 민족의 단일 사회 통합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철학적인 그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이상과 또 유대 민족의 단일 사회 통합, 한 맥락을 같이 정확하진 않지만 바라보는 지향점이나 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혹은 그 이전에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의 삶의 기준을 justice라고 하는 정의에 대한 사상과 인간 형제의 개념으로 규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정의에 대한 사상, 다시 말하면 인간이 삶에 있는데 이 삶의 기준이 어디로 뭘 보아야 되냐라고 할 때 justice라고 하는 정의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사상, 그리고 인간 형제의 개념, 이런 부분들이 두 가지가 같이 믹싱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리스와 로마에서 국가의 보호는 단지 어떤 귀족적인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었으므로 노예와 또 농부들에게는 인간적인 대접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종교의 이타주의적 사랑은 이웃사랑 그리고 이타주의로 승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이제 인간적인 대접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맥락은 우리가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겠고 그 나라의 어떤 귀족과 서민들의 그런 계급화된 부분들을 볼 수 있었겠죠. 특별히 이제 노예와 농부들에게는 어떤 인간적인 대접을 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면서 그 당시의 삶의 문화와 삶의 유형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종교의 그 이타주의적 사랑은 바로 이웃사랑, 그리고 이웃사랑은 곧 엘트리즘, 이 이타주의로 승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보고 또 생각하고 또 의미를 부여할 것은 매우 역사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타주의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통해서 그 채널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맥락을 같이 꿰뚫고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의미와 우리의 역사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이타주의의 사상에 대한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로마에서는 이제 과부를 어떻게 할까요? 구제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과부는 가난하고 어렵고 또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될 구제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빈민구제를 하였던 것도 바로 이런 과부를 돌보고 또 챙겨주고 케어하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교회사의 기록에 보면 바로 그 서기 250년경의 박해 중에서도 로마 교회들은 1000명 이상의 과부들을 구제한 바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000명 이상의 과부라면 엄청난 인원이죠. 그 무렵 안디옥 교회는 3000명이 넘는 고아와 과부들을 도왔다라고도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1000명, 3000명이 엄청난 인원이고 엄청난 수인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서기 567년 토이 회의라고 하는 회의에서는 바로 각 교구는 거린과 불황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기 교구의 주민들을 구제하게 되었고 교구는 구역 내의 요구호자를 책임맡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세 기독교의 이타주의 사상은 전적으로 바로 자선 사상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바로 이러한 중세 기독교의 이타주의, 엘트리즘의 사상은 바로 이 기초적인 바로 성서적이면서도 또 자선 사상에부터 여기서 출발한 것이 바로 하나의 역사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안에 구역 내의 요구자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의 용어로는
뭐 클라이언트, 다른 말로는 또 나름대로 그 고객 이런 말로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 당시의 역사성을 보면서 이 당시에도 바로 이타주의적인 사상이 바로 이 흐름을 갖고 있고 그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바로 이러한 거린과 불황자들을 바로 케어하고 돌볼 수 있고 과부를 돌보는 그래서 교구 안에 있는 구역, 교구는 구역 내에 있는 요구자를 책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매우 역사성 있는 의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이타적인 이 사상은 바로 기독교의 영향뿐만이 아니라 이 실용주의라고 하는 그 실용주의 철학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타주의의 맥을 연결되어서 바로 자선조직협회가 창립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선조직협회라고 하는 것은 The Charity Organization Society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COS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는데요. 자선조직협회의 약자는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그래서 COS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적인 측면이나 또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는 이 COS는 굉장한 분수령을 나타내는 사회복지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것이 바로 이 Charity Organization Society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한국의 삼국시대에서도 바로 이런 이타주의에 입각한 사상은 소중한 결실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바로 이 구휼시책은 바로 이타주의의 맥을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윤리적 입장에서 본 이타주의는 바로 타인의 선, 다시 말하면 굿, 선을 이루는데 그 목적을 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보다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상, 이 부분이 매우 소중한 의미이고 소중한 내용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번 윤리적 입장에서 본 이타주의,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하나의 관점이고 또 의미 있는 하나의 연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윈이 주장하는 진화론에서는 인간을 경쟁 관계로 보고 있고 또 그래서 이타적인 요소는 기대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쟁의 단위를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보고 있어서 공감이나 상호 부조 혹은 공격이나 방어를 위한 동족 간의 결사 따위가 바로 진화의 결정적 요소가 됨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매우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먼저 경쟁하고 먼저 힘 있는 자가 찾고 또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눌러야 되는 그러한 어떠한 이타적인 요소가 아니지만 이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항상 공감과 상호 부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바로 동족 간의 결사 따위가 바로 이런 진화의 결정적 요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인간의 이기적 동기를 그 근처로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타적 성향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기적 동기를 그 근처로 하고 있다라는 게 뭘까? 이기적 동기에 가깝게 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타적 성향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이기적 동기를 근처로 하고 그러면서 있으면서도 이타적 성향을 인정하는 이 부분의 두 가지를 우린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러므로 진화론적인 그 관점에서 인간은 뭘까요? 어느 정도는 이타적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진화론이 갖고 있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다른 측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심리학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인간에게서 볼 수 있는 바로 self-consciousness, 자의식이죠. consciousness, 다시 말하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식을 생각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자의식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자의식은 관계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고 인간이 지니는 이기적 감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기적 감정, 다시 말하면 ego feeling. 근데 여기에 이제 S자까지 붙여가지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다는 것이죠. 이기적인 감정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사회적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하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이제 바로 이러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이기적인 감정이다. 이기적인.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곳곳에는 사실은 많은 부분이 이기적인 것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타적인 것보다도 이기적인 것이 같이 맞물려서 정도의 차이와 깊이가 다를 뿐이지 어느 정도는 이기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바로 이러한 이기적 감정을 어떻게 사회적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하나의 과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인간의 이타적 성향은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리학에서 볼 때는 그러한 이타적 성향을 인정하고 있는 셈인데 바로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인간은 이기적이며 자신의 욕망 충족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인간의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이 토마스 홉스가 이야기했던 말 이기적이며 자신의 욕망 충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맥락에서는 바로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투쟁적인 싸움해야 된다는 것, 이겨야 된다는 것, 이러한 부분이 다분히 인간을 표현할 수 있는 설명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루소는 인간은 본래 동정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정심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것은 개인과 개인의 맹렬한 자기애를 수정함으로써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기애를 수정함으로써 전체 종족 유지에 기여한다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또한 영국의 휴먼 애타심을 인간의 기본 본능으로 보고 있고요. 혹은 2차적 욕구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인간에 대한 본성을 humanity라고 하는 자애 혹은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루소가 이야기했던 이러한 부분과 또 거기에서 나타나던 휴미 얘기했던 애타심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맥락을 같이 하면서 인간 본성을 humanity라고 보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매우 깊이 생각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한 본성, 인간의 본성은 뭐냐라고 할 때 인간의 본성은 어느 한 극단으로 단정하기보다는 바로 이기주의라고 하는 이기주의와 이타주의를 겸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학이나 또 행정학에서 사용되는 이 public interest라고 하는 공익, 이 행정학에서의 이 공익의 개념은 그에 반하는 self-interest라고 하는 사익의 개념과 함께 인간의 이타적, 이기적 속성에 관한 논의의 한 쟁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public interest와 self-interest, 공익과 사익의 개념이 같이 맞물리면서 인간의 이타적인 것과 또 이기적인 속성에 관한 두 개의 그 하나의 인터레스팅이 서로 어떻게 보면 공존할 수도 있지만 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공익과 사익의 개념을 같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주의라는 말과 얼트루이즘이라고 이타주의적인 이 마음이 겸비한 것으로 보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볼 때 너무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이기적인 마음도 있지만 이타적인 마음도 있고 이타적인 마음이 조금 더 클 뿐이고 또는 이기적인 마음이 클 뿐이지만 두 마음이 함께 같이 그 속에서 융합되고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public interest와 self interest가 같이 맞물려서 이타적인 것과 이기적인 속성을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연결되어져 가는 것처럼 공익과 사익, 퍼블릭과 셀프 이 두 개의 맥락이 같이 맞물려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그러한 상황을 겸비하는 것으로 보는 것. 두 마음을 함께 두 개가 같이 겹쳐서 나오면서 뭔가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부분과 상충적인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펜하임은 바로 개인의, 다시 말하면 대개의 시민들이 집합적인 복지 혹은 공익, 커먼 굿이라고 하는 공동이익에 대해서보다는 자신들의 개인적 혹은 소집단적 이익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와 경제와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는 외관적으로는 바로 이타적이고 애타적인 행동이라 하더라도 궁극적인 파이널에 가서는 궁극에는 행위자 자신의 목적과 연결된다. 이 부분이 오펜하임의 얘기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버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치적인 이타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국가라고 하는 스테이트라고 하는 국가라는 채널을 통한 이타주의적 기여의 실천을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고 대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전통적 의미의 개별적인 이타주의로부터 점차 정치적 이타주의로 이행되고 또 가는 이런 추세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그 부유한 사회일수록 그러한 추세가 더욱 뚜렷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타주의에 대한 욕망이 더 크다라고 덧붙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런 정치적 이타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또 사용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현장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는 이러한 이타주의에 대한 욕망,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핵심적인 내용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정치적인 이타주의라는 개념이 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타적인 행위가 꼭 또는 자신의 이익을 동기에 삼는, 다시 말하면 이타적인 행위가 꼭 자신의 이익을 동기로 삼는 이기적 동기를 지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컨디셔널 얼트리즘이라고 하는 조건부 이타주의라도 이것을 조건부 이타주의로도 불리우는 바로 이와 같은 행동은 바로 자신이 속한 집단 또 사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보호적이지만 일반적으로 외부인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성격을 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조건부 이타주의, 컨디셔널 얼트리즘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공리주의 인간관도 바로 이런 이타주의와 관련시켜서 검토해 볼 때 이른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 원칙은 인간 존중을 전제로 하고 있음은 인정되지만 인간의 이기심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유관순 열사의 민족 사상의 입장에서도 가장 힘없는 자들의 최대 행복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에 이 점을 이타주의는 공리주의의 합법성에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또한 민족 독립정신이라는 것은 최대 다수를 위한 헌신하는 것이므로 사회복지적인 입장에서 이타주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보편적인 기본 욕구 충족은 권리로서 인정됨이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원리를 보장하기 위한 민족 독립사상의 제도화 과정에서 바로 이 이타주의의 그 부분 그리고 의무적 인식에 함께 작용한다는 주장이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RM 티트머스의 견해와 같이 이타주의에 의한 사회적 증여, 소셜 기프트가 의무라기보다는 이타적 동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란 주장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관순 열사의 민족사랑과 독립정신도 바로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며 많은 비약과 또 학술적인 근거가 부족한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은 여러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참고문을 참고해 주시고요. 나름대로 유관순과 이타주의에 대한 생각을 조금 시도하는 그러한 단계에서 멈췄지만 여러분들은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서 이러한 실증적인 자료를 검증하고 찾는 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